시술할 수 있는 국산 장면은 없을 거야. 그래서 난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받고 싶다. 대신에 어느 정도 통증과 붓기, 다운타임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안 아프게 받고 싶다. 이후에 혹시 빠른 시간 안에 입체적으로 리프팅을 받고 싶다. 그럼 평면으로 쪼개느냐, 높이로 쪼개느냐, 깊이로. 사실 이 두 개밖에 없고 리프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프팅도 역사가 사실은 얼마 안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쓴 거는 옛날에 안면거상입니다. 1900년대 독일인 의사들이 안면 거상이 진심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피부를 박리를 해서 근육을 끌어올리는 시술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1900년대. 근데 그 뒤에는 이런 수술 말고는 리프팅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런데 바로 2009년에 멀츠라고 하는 회사가 울세라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약간 혁신적인 거였어요. 이 울세라는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산부인과에서 왔어요. 산부인과.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궁에 덩어리를 쥐고 있는 근육 내에 있는 어떤 종양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걔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수술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럼 초음파를 볼록 렌즈로 통과시켜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열로 태워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장난 많이 했죠. 태양열로 이렇게 볼록 렌즈로 해서 종이를 태우는 것들. 한 곳에 초음파를 집중시킨다라는 의미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MFU라고 붙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피부로 넘어오면서 세기를 조정해서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이 됐죠. 그래서 사실 모든 리프팅의 역사는 2009년 울세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울세라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2009년에 지금 뭐 피부과 많이 안 가고 그랬죠. 이게 대중화된 게 코로나 시절 2020년인데 대중화가 안 되던 걸 2020년에 끌어올린 거. 엄밀히 말하면 2018년입니다. 코로나 전. 바로 이게 슈링크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자, 두 개의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슈링크도 하이프고요. 울세라도 하이프다. 뭐가 다르냐? 울세라는 특허가 있어요. 뭐냐? 볼 수 있는 리프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근육, 스마스라고 하는 근육층의 위치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원하는 부에 깊이를 조절해서 시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슈링크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떴느냐? 싸잖아요. 그리고 시술 속도가 이건 이제 한 샷당 보통 2.5초가 걸리는데 슈링크는 한 1에서 1.5초 걸리죠. 그래서 40% 정도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피부과가 공장형으로 많이 늘어나고 클리닉이 많이 생겼던 시절에는 환자들을 최대한 많이 봐야겠죠. 회전율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는 시술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도구였어요. 그래서 울세라 다음에 슈링크가 이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를 대중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리프팅의 역사인데 지우고 갈게요.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5분 안에 안 되겠다. 그래서 울세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슈링크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죠. 슈링크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단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슈링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냐면 MP 모드라고 해서 펜 타입으로 동그랗게 생긴 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세라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광대나 이마 같은 데는 잘 먹히지 않았고, 그리고 팁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슈링크는 이걸 펜 타입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점을 17개 찍어서 이걸 거의 연속적으로 묶어버렸어요.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선상 형태의 MP 모드라고 하는 타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링크는 슈링크 유니버스로 진화를 했고 그 뒤에 치고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표적으로 뭐 더블로, 이거는 사실 조금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니어 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은 또 리니어 G. 리니어 G는 도트 형태가 아니라 이걸 잇는 리니어 형태의 초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울세라 하면 두두두두두 한 샷당 점 20개가 찍힌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리니어 G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점을 연결시켜서 선으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아스테라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리프테라라고 하는 펜 타입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하나의 히팅 포인트를 다 분류했습니다. 싱글 도트로. 이 리프테라에 쿨링을 붙인 게 바로 쿨소닉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현빈이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쿨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아파요. 울세라 정말 아프죠. 한 200샷까지 버티다가 300샷부터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수면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반. 하지만 쿨소닉 같은 경우에는 6000샷, 울세라 기준으로 300샷, 8000샷, 울세라 기준으로 400샷을 해도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많이 붙지도 않습니다. 다운타임도 없죠. 그래서 쿨링을 강하게 초음파에 붙였다는 건 굉장히 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쿨소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확실하게 시술을 하려면 울세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리프팅은 진화를 해왔고,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올 건 다 나왔거든요. 어쨌든 시작은 울세라입니다. 이 4.5mm 팁 같은 경우에는 4MHz를 쓰고요. 3.0과 1.5mm 팁은 7MHz를 써요. 이 MHz라고 해서 이 진동수가 낮을수록 깊게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려고 해서 낮은 주파수를 쓰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모든 기계들은 1.5, 3.0, 4.5 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없고. 자, 이 상태에서 바꿔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냐? 옆으로 두 줄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펜세라입니다. 펜트리플이라고 해서 세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평면적으로 두 줄과 세 줄
줄을 열점을 찍어서 조금 넓은 영역을 동시에 커버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DP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DP. 그러니까 한 번 3.0mm가 들어가고 한 번 4.5m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3D죠. 입체적으로 위아래가 같이 들어가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듀오타이트입니다. 결국은 이 팁을 가지고 평면으로 쪼개느냐, 높이로 쪼개느냐, 깊이로. 사실 이 두 개밖에 없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인 게 펜타임. 핸드피스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굴곡에 적용하는 거. 플러스 쿨링.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오리지널은 당연히 울세라고요. 앞으로도 울세라가 계속 갈 겁니다. 물론 곧 디스플레이가 특허가 풀리게 되면 다른 국산 장비들도 디스플레이를 달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국산 장비는 울세라보다 수가가 낮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봐야지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까지 시술할 수 있는 국산 장비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난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받고 싶다, 울세라. 대신에 어느 정도 통증과 붓기, 다운타임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안 아프게 받고 싶다, 풀소닉. 이후에 혹시 더 빠른 시간 안에 입체적으로 리프팅을 받고 싶다, 그럼 듀오타이트 이런 장비들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